제가 한산 한작가입니다. 오늘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반바지, 반팔 옷에서 긴 바지, 긴팔 옷으로 급히 바꾸었습니다. 이젠 전기요금 걱정은 좀 덜게 되는 걸까요? 이번 겨울이 반대로 걱정되기도 합니다. 몸을 추위에 가하게 먼저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로 사업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인 기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구조화 전략 사고의 초석, 논리적 사고의 4대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죠.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에서 생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 4대 원칙은 구조화 전략 사고를 일상생활과 업무에 더 쉽게 녹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4대 원칙이란 숫자가 나타내는 사실에 근거하고 표상보다 통찰을 우선시하며 미시원칙, 가설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중 1과 2는 수치 분석 및 과학적 기법에 근거하는 행위규칙이며 3과 4원칙은 사고의 방향을 지도하는 방법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오늘은 행위규칙인 원칙 1, 팩트-베이스드, 원칙 2, 인사이트 드리븐 이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1은 숫자가 나타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구조와 전략적 사고는 숫자에 근거한 논리로 엄밀히 추론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현상이 수치로 수집되고 데이터의 형태로 구현되는 현대사에서 숫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숫자의 나열은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들이 금세, 통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화되고 그 데이터화된 결과물에 데이터 분석을 더하면서 지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모든 데이터에 상업적 가치가 본격 부여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조사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숫자는 속임수라고 가설해야 합니다. 숫자의 생성, 선별, 해석에는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핵심 숫자를 대할 때 제한된 시간 안에 상식에 입각하여 빠르고 간단하게 진위를 검증하는 상식 추리 능력이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숫자를 대함에 있어서 아래 두 가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사례에도 관심을 기울여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아그라, 엑스레이, 전자레인지 등은 소수의 특수한 사례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집요하게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에 기반한다는 원칙은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도 주목해야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해서 모두 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셀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루는 주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칙 1에서 나온 블랙스완을 좀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블랙스완은 경제용어로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버의 책 검은 백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블랙스완의 사례로는 2008년 금융위기, 9.11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브렉시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이 있는데 회색 코뿔소입니다. 회색 코뿔소는 2013년 세계정책연구소의 미셸 부크가 처음 사용했는데 명백한 경고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의 사례로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 부채 문제, 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적 문제 중에서 제품 품질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거나
숨기다가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듣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이나 국가나 위기 관리 역량이 최근에 중요해졌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는 표상보다는 통찰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통찰은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각종 사건들과 정보들인 모든 표상의 맥락을 연결할 수 있는 꿰뚫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통찰은 행위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이 말은 솔루션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내는 통찰력, 즉 그 힘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통찰 훈련이 가능합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 통찰은 타고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5단계 과정을 반복하면서 숙달되고 통찰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5단계를 간략 짚어보면 1단계는 숫자 속 규칙과 패턴을 찾는다입니다. 2단계는 극단적인 숫자가 의미한 바를 찾습니다. 3단계는 참조 데이터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합니다. 4단계는 기타 관련 정보를 찾습니다. 5단계는 통찰한 것을 추론하며 다듬어 봅니다. 적기에 적합한 통찰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집요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비즈니스 프로젝트 초기에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통찰의 경계선을 찾아내는 과정이며 가설 제기와 검증은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통찰을 발견하는 단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시 통찰을 먼저 전달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보고 형식이든 우선 자신의 관점, 즉 통찰해낸 결론부터 소개한 다음 설명을 덧붙여야 합니다. 통찰을 먼저 제시하여 소통 시간을 절약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법론으로서 원칙 3인 미시 원칙, 원칙 4인 가설을 전제로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산 한작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